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2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의 목적,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이제 관심 있는 사상, 현상 혹은 대상에 대해서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는 게 조사 혹은 연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은 얘는 이제 그냥 진짜 매트하게 어, 기술하는 거야. 약간 동어 반복 같은데 그냥 되게 매트하게 여기 앞에 뭐 컵이 놓여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 가정,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팩트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아, 이게 이제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매트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 같은 거 이제 타상, 현상, 대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일단은 이 설명이 되려면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기술은 그냥 A하고 B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게 B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B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그냥 쭉 다 객관적으로 이제 펼치는 게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설명은 그 중에서 A가 B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A가 B를 만들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돼요. 물론 이제 B를 유발한 게 A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인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아직 발생하는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단계인 예측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가설적인 예측을 하는 거야. 자, A가 B를 만들었으니까 미래에서도 어떤 이게 A가 충족되면은 B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원인과 얼마나 충분히 설명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B를 만든 원인이 정말로 A라는 변수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미래에도 A가 B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 말고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뭐 D도 있고 C도 있고 이런데 A하고 C가 뭐 약간 비등비등해.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A가 B를 유발하지 않고 C가 B를 유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충분히 설명되었느냐라는 거는 정말로 A가 B를 유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설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측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여태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이제 원인이야. 결과는 그래서 그것만 공부했을 때 시험을 잘 봤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했을 때, 이런 유형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 합격은 뭐 어쨌든 우리는 커트라인만 넣으면 되잖아요. 합격은 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갑자기 뭐 약간 출제위원이 약간 정신이 나가갖고 미안합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낸다면 아니면 이제 여태까지 안 나왔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예측은 완전히 비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의 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해야만 우리가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 예측이 잘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 설명 단계에서 이 두 변수들의 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 혹은 그 전에 내가 이 두 현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살펴보고 기술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원인 문제를 갖다 찾아볼 수 있겠죠.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사건 혹은 현상을 보다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면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합격을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 통제.
자, 사건 혹은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개선하기 위해 원인으로 밝힌 요인 등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는 기술 설명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 설명 예측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은 자,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통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 이 유선배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들과 비해서 두께가 좀 얇아. 이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내용들이 물론 이제 이 책을 봤을 때 무조건 합격한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하진 못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여태까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 이상의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더라라고 설명을 했고 예측을 이제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오네. 물론 이제 중간에 출제 경향이 살짝 좀 바뀌긴 했지만 뭐 그래서 음, 어떡하냐? 자, 그럼 책을 만들 때 불필요한 거 싹 다 빼고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싹 다 빼고 요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뭐예요? 합격이에요. 합격으로 이끌거나 개선하기 위해 원인을 밝힌 요인들을 조작하는 게 자, 요런 기출 유형들은 총 84개를 만들어 갖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약간 이 책에 대한 자아자찬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그 책을 보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뭘 걸진 않을게요. 자, 기출 문제 볼게요. 조사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상을 설명하는 기술하는 거죠. 설명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죠. 현상을 기술하고 현상을 탐색하고 자, 탐색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이제 현상을 학습하는 거는 요건 이제 우리가 해당하지 않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 다음 문제. 자,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 발생한 사실에 대한 설명,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는 가치 판단. 자,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이랑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고 이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뭐에 유의가 되냐면은 이 뭔가 그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의 목적이 과학적 연구의 목적 특성이 뭐가 있었어요? 객관성이요. 그리고 상호 주관성이요.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 특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술에 대한 묘사, 사실에 대한 설명, 새로운 분야의 탐색 이런 것들은 과학조사 연구의 목적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 연구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기출 이용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